사막이 이 정도면서 국경을 분명히 접하고 있죠. 몽골하고도 접하고 있고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인도, 뭐 네팔, 부탄 다 접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어마무시한 사막이면서 사막 지대면서 고도는 또 엄청 높아요. 이곳의 산들이 8,000m 이상 되는 산들도 이곳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에서 말하는 산소 묘지는 해당될 수 없어요. 여기가 해당될 수 없어요. 또 베트남까지 일부가 그렇지만 사실 이 지역은 높은 산들 3,000m 이상 산들이 즐비한 산도고 그 산도 토질이 우리나라 토질처럼 뭐 마사도 있고 뭐 황토도 있고 아니면 뭐 사토도 있고 뭐 이렇게 토질은 좋으냐? 토질도 개떡인데다가 산만 급경사에다 전부 다 암산에다가 쓸 수 없는 산이에요. 묘지 풍수에서 말하는 묘지 사실 여기도 불가능해요. 다음 여기도 산은 가끔씩 있어서 산이 가끔씩 있어요. 요즘에는 풍수에서 말하는 조건이 그럼 중국에는 하나도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국도 있어요. 우리나라와 좀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조화가 어느 정도 100은 아니더라도 90% 이상 가는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기로도 충분히 중국에서도 묘지를 쓸만한 곳이 있어요. 그러나 인구 대비 절대 부족하다는 게 문제가 있지 완전히 없느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북망산이라는 데가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해서 우리나라 사람들까지도 그 북망산이라는 그 산을 얼마나 선호했으면 우리나라 상해수리에서 거기를 가고 싶다고 하겠어요. 우리나라 의자왕 용담비 다 여기서 계셔서 모셔온 그런 곳이기도 하죠. 중국에도 없는 건 아니자. 그렇지만 이곳에는 고도가 저도 다 둘러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4시간은 달려봤거든요. 4시간 달리니까 진짜 고도가 80, 50 이게 뭐 산은 없고 물도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데에는 물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여기는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 물이 이쪽까지 오느냐? 아니에요.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수로를 냈어. 강제로. 자금성 자체도 외부에는 수로가 있잖아요. 서호 같은 거에도 마찬가지고요.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온 거지. 물이 수로를 통해서 강제로 인위적으로 하더라도 산이 받쳐줘야 돼요. 용열사수 향제가 성립될 수 없는 거죠. 들판만 있어서. 중국은 여기도 부조화예요. 조화는 조금 있어요. 이렇게 간간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조금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기후조건, 국토조건이 이렇게 다양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형기만 가지고 되겠어요? 중국에서? 이기가 필요하겠죠. 형기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이기 말할 수밖에 없죠. 이래서 폐철 놓고 이래서 여기가 명당 아니냐 저래서 명당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에서 다른 방법이 없겠죠. 중국에서는 그 방법이 중국에서는 성행할 수밖에 없겠죠. 나라 구조가 국토 조건이 기후 조건이 그렇게 생겨먹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한국에서 중국처럼 패채 들고 이기만 주장하면 또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다 되는데 다 되지도 않는 중국 조건을 중국 문서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마치 이기가 답인 것처럼 이기가 우리나라 풍수에 맞는 것처럼 현장 조건, 국토 조건은 무시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웃기는 거죠. 거기다가 더 웃기는 건 아무데나 가서 국토 조건이든 기후 조건이든 뭐 아마 묘지 조건이든 제의 조건이든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변 상황도 모르고, 나라 조건도 모르고, 풍수 조건도 모르고, 문화 조건, 신앙 조건 아무것도 모르면서 패철 만들면 거기가 명당이라고? 이건 풍수에는 진짜 거론조차 하지 않고 없는 건데. 중국도 분명히 패철 들고 엘로도 드는 사람도 중국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국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그 방법은 옳지 못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본래 풍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에서는 변통이 많아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변통들이 많죠. 도교 자체가 불교보다 조금 더 민속신앙에 가깝게 가 있어요. 일본 신도도 마찬가지고요. 민속 종교, 민속 신앙에 더 많이 가깝게 가 있다고요. 중국 도교가 중국의 국교잖아요. 풍수도 거기서 나왔어요. 얼마나 알고 보면 웃기는 건데요, 이 풍수가. 이제 한국 볼까요? 네, 한국 보면은 여기가 백두산일 거예요. 이게 백두산에서 이렇게 대간이 이렇게 대간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또 이렇게 가면 여기에 곤륜산이라는 조종산이 있잖아요. 이 조종산. 이 조종산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주산으로 삼아서 이곳에서는 자양을, 지금 이곳은 이게 컨트롤이 제가 컨트롤을 잘 못하는 부분, 마우스 컨트롤을 잘 못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자연 조건에서 대한민국은 이곳이 N이고 이곳이 S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자오양이라는 것이 기후 조건에서 중요하고, 기후 조건에서 중요하죠. 일조량에서 다른 자보다 일조량에서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9시간 정도, 7시간에서 9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어떤 곳은 자양에 따라서 3시간 이상 확보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일조량에서 좋아요. 그렇지만 오로지 자양에서 자자를 선호하는 게, 임자계를 선호하는 게 일조량 때문이냐? 그건 아니에요. 자자면 다 명당이냐? 그건 아닙니다. 서울만 봐도 북쪽으로 바라보는 압구정 같은데 남좌 북향이거든요. 그렇지만 강남이 땅값이 비싼 건 왜 비싸냐고요. 이런 부분은 꼭 자양 때문에 그렇다. 풍수가 자자를 선호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곳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본을 향해서 고인을 눕혀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근본이라는 것은 어떻게, 대한민국 땅은 모조리 백두산으로 만나서 우리 국뽕 입장에서 말하자면 백두산에서 다 모여요. 묘지를 어디다 썼던 24방이 어디를 향하든 결국은 따라가 보면 이렇게 따라가 보면 백두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기맥이고 기줄인 거예요. 이 기줄이 결국은 여기서 만나서 하늘과 이렇게 소통하는 거죠. 여기 하늘과 여기서 땅이죠. 우리 대한민국 조상님이죠. 이렇게 여기서 소통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국뽕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주장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아까부터 제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우리 스스로 이렇게 했던 것이고 옛적 우리 선배님들이 했던 그런 고경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후순위 백두산에서부터 이렇게 천지가 이렇게 감흥하고 백두산이 대한민국의 조종이에요. 이제 와서 이야기한 분들 소용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천지 개벽에도 이 부분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그럼 지금 오늘날 2023년 8월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도 아니고 이 고서나 고경 같은 건 바꿔서 될 일이 있고 바꿔서 안 될 것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에 모시는 것들이 다
뭐 이 대한민국 땅에 어디에 모시든 다 관계없이 여기로 간다는 것이 풍수의 핵심이고 민속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문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일단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좌행을 놓을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형기가 이미 좌를 놓으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 좌자에서 건좌나 간좌는 놓을 수 없다니까요. 좌자인데. 해자나 숙자도 못 논다니까요. 패철 갖고 아무리 생쇼를 해도 못 논다니까요. 이것은 이론상 칠판에서 가능할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다.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변해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 국토조건에서. 이 부분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못했다고도 보여지지만 이런 기본적인 권력, 기본적인 공식들을 이해해야지 대한민국 땅에서 묘토를 잡는 것이지, 뜬금없이 어느 지역, 어느 땅에 와서 엘로도 잡고 여기가 명당이네? 아니면 패철 놓고 여기가 이래서 여기는 이 좌양 놔야 돼. 이런 개소리 하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에서는 우리나라 땅에서만 가능한 풍수가 있다고요. 우리나라 풍수가, 여기 우리나라 풍수가 지금까지 발전해온 이 대한민국 풍수가 중국 땅에 가서 우리 문서, 우리 논리로 중국 땅에 가서 하면 개처맞기 좋아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들을 때. 완전 개소리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하던 풍수가 대한민국에 와서 하면 또 개소리죠. 이렇게 그 국토 조건과 맞느냐, 기후 조건과 맞느냐, 문화 조건과 맞느냐를 일단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그처럼 어마무시한 장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 어디를 가든 골고루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물도 있고 곡도 있다는 거예요. 용열, 사수, 향, 재가 다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백두산이 겨우 단 하나가 2000m 넘어요. 나머지는 거진 다 2000m 미만이에요. 백두산만 2000m 넘고, 한라산도 2000m 미만이고, 대한민국 땅 2000m 넘는 땅이 다 하나지만 중국 가봐요. 2000m는 산도 아닙니다. 그렇게 국토주권을 좋게 가졌어요. 1000m 산들이 아마 대한민국에 160개 있지만 1000m 산도 대한민국 산은 유효합니다. 능을 펼쳐낼 때 산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능을 펼쳐냈어요. 백두대간 따라 내려오면서 산을 보면 전부 다 산소 쓸 수 있게 했어요. 집도 질 수 있게 했고, 일부 특정 지역 일부 눈꽃만큼만 빼고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했다고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형기가 그래서 으뜸이고 형기여야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길을 논한다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주장하면 그 부분은 주장할 수는 있으되 우리나라 국토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를 설명드려보며 다른 자료 또 보여드릴게요. 장묘풍수 제61편이에요. 제가 그동안 장묘풍수 관련 60회에 걸쳐 게재한 바 있어요. 60갑자를 이미 돌아 다시 또 60회를 향해 출발하는 첫 시점에서 이번에는 대한민국 음택풍수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묘지업, 풍수업 또는 장례업 관련 현업 종사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경험했던 것이 있겠죠. 눈으로 보았던 것도 있겠고요. 실제 설계도 하고 기획도 하고 집행했던 것도 있겠죠. 묘자리를 잡기도 하고 묘를 건설하기도 하고 또 해체하기도 하고 이개장하기도 하고 보수도 하기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제 나름 느꼈던 것이 있겠고, 또 저와 같은 동료들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주변국의 상황도 공부하거나 직접 탐방소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제가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 다른 분과 다른 견해가 생겨난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저도 본래 이 부분에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주변국 상황을 관찰하지 않을 때는 그저 우리나라의 한 문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히 불행한 오해였었구나 라고 생각한 점도 많아요. 풍수 관련, 묘지 관련, 장례 관련 다 그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대한민국 음택풍수예요. 왜 여기서 음택풍수란 대한민국과 중국이 같아야 되고 일본과 같아야 되고 대만과 같아야 되고 풍수는 오로지 같은 문서이기 때문에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호를 앞에 넣었어요. 대한민국 풍수는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전승해온, 계승해온 풍수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조건이 대한민국이 중국과 다르고 대만과 다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이 같은 것처럼 우리나라 풍수가 다른 나라에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풍수란 묘지와 연결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묘지와 뗄 수 없는 거예요. 음택풍수에 한해서 말씀드릴 때 그러합니다. 묘지를 떼고 풍수를 말할 수 없고 장례를 떼고 풍수를 말할 수 없죠. 그런 연계 상황에서 풍수를 봐야 되고 그 풍수가 특정 국가의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 조건들과 맞아서 그 나라에 맞는 풍수로 발전했지 중국 풍수와 우리 풍수가 같다. 같은 문화권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풍수가 적합한지를 살펴봐야 하겠죠. 나라별 적용 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풍수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좋을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대는 제가 현업에 종사하던 시대로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현 시대까지를 근거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풍수가 있었고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한민국 관점이고 저는 묘지 풍수를 이야기할 거고 묘지를 실제로 하는 실무자고 장례를 하는 실무자라서 오로지 풍수만 했던 분들과는 어마무시한 괴리가 있어요. 풍수는 장례 때문에 있는 것이고 묘지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별도로 떼어서 풍수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설명 중에는 그런 뜻이 함축 되어 풍수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제 적용은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이 사실 나라별로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 기준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왕릉을 기준으로 할게요. 적용을 어떻게 했느냐 동네 아저씨 기준으로 묘지 이야기하면 사실 기준을 찾기가 어렵죠. 기준을 제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왜 왕릉 기준으로 하고 동네 아저씨 기준으로 말하면은 경상도 틀리고 전라도 틀리고 충청도 틀리고 강원도 틀리고 다 틀리죠. 우리 전라도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야 그 말이 잘 매치가 안 되는데 그 말에 합리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관찰할 수도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왕릉 입지와 묘지 구조 왕릉의 입지는 분명히 풍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했겠죠. 그러나 묘지 구조는 그렇다면 그 입지에 어떻게 묘지 구조를 설계하고 기획해서 건설했느냐. 왕릉의 입지를 정함에 있어 묘지 구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곳이 왕릉 입지로 좋다 하면 그 다음이 묘지 구조냐. 네, 그 부분이에요. 묘지 구조와 개의 설계라고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왕릉 입지를 정할 때 묘지 건설이라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입지를 정했냐. 왕릉 묘지라는 그 묘지를 건설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풍수 조건이 충족하다고 해서 왕릉 묘지를 정했느냐. 예를 들어보면 그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려볼게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이렇게 산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다시 제가 산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봉우리 되어 있고요. 이렇게 능선이 있어요. 왕릉 묘지로서 이곳이, 이 지점이 제일 좋다고 풍수사가 말했다 하더라도 이곳에 실제 왕릉을 건설한 사례가 있느냐, 이곳에. 조선 600년 통틀어서 단 한 기도 없거든요. 이곳에 건설한 사례는. 그렇기 때문에 풍수 심리로, 풍수 마음으로, 풍수 논리로 아무리 입지가 좋다 하더라도 묘지를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이냐거든요. 왕의 몸체를 눕혀드릴 수 있는 묘지 조건이냐. 여기서는 풍수 조건이 아니고 묘지 조건과 합당하게 만든 입지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요 제의 조건이 있어요. 제의 조건. 이 제의 조건과 왕릉 입지 조건이 어느 정도 제의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냐. 그 터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왕릉 입지를 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이었었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산형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산형이 있다면 이곳에 대체적으로 왕릉 입지를 선정했죠. 이곳에 선정했습니다. 용이 끝나는 요 지점에 이렇게 바닥은 이 정도 되겠고요. 이곳에 제각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제각이, 제가 마우스 컨트롤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각이 이곳에 왕릉을 했죠. 이곳에 왕릉을 건설한 이유는 제각에서 제의를 진행할 때 고인 몸체가 제상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입지냐가 어마무시하게 제의 입장에서는 중요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입지 조건에 반영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왕릉 입지를 적용할 때는 분명히 김지태가 알고 있는 한 오로지 풍수 관점에서 100% 만족하면 그것이 왕릉 입지가 되었느냐? 그건 분명히 아닌 거예요. 왕릉 입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곳에 왕의 몸체를 눕혀 왕릉을 건설할 수 있는 이 조건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묘지 조건이 분명히 따져 입지를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입지 선정했어. 묘지까지 건설했어. 그러면 그곳에서 제의가 성립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왕의 몸체를 어떻게 눕혀드리냐는 종묘 제례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서 제사를 지내던 아니면 묘제에서 묘제를 지내던 왕의 몸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몸제나 혼제 다 같아요. 그 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분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제와 혼제가 다르다. 장소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몸체가 어떻게 눕혀져 있고 그를 기준으로 제의를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왕릉 입지에서 공이 같은 프루스로 같은 퍼센트로 중요했다는 거죠. 제 나름 그 부분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입지 조건에서 왕릉 입지 조건에서 풍수 지리는 약 100% 기존 40%였던 것 같고, 묘지 구조는 약 30%였던 것 같아요. 100%로 맞추려니까 제가 궁색하지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제의를 성립시켜야 되겠죠. 제의가 성립시키지 않으면 왕릉 입지로서 해당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하면 왕의 묘토로서 100% 입지 조건이 되는 거죠. 왕의 묘토로서 100% 입지 조건의 성립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 선정이 되는 거겠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풍수지리가 풍수가 상당히 중요했다고 여겨지는 시대가 조선시대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부터, 조선 중기부터가 좀 심했지만 조선시대부터 1980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 아마 일제시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더 조선시대보다 더 애착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은 왕이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왕릉 입지로 살펴본다고 했고요. 왕이 승하하셔서 산릉팀이 입지도 선정하고 묘지도 만들고 제각도 건설해야 되잖아요. 이때 조멸지, 왕릉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묘지를 만들어야지 되는 그런 부분과 적합한지, 또 제각을 건설하면 제의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제한 공간은 있는지, 단차를 발생시켜서 왕이 재상보다 높은 위치에 눕혀드릴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따져 입지를 선정했지 100% 풍수지리가 입지 선정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저의 경험과 탐방술래를 통해서 알아진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겁니다. 풍수하시는 분들은 당신이 풍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0%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퍼센트로 했을 거다. 이러한 구조로 왕릉 입지도 선정하고 묘지도 만들고 제각도 건설해서 제의가 성립되는 기준지, 기준지거든요. 이것은 모든 것에 후에 진행될 제의가 성립되는 기준지를 건설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중화권 나라나 민족과 같은 문서, 같은 이론의 풍수지리를 공유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두 가지는 형기, 또 하나는 이기예요. 우선 형기는 형세라고 해도 되겠죠. 이기는 요즘에 현공도 이기로 포함해서 말씀들을 하고 있죠. 어쨌든 보여지지 않는 부분,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도 이 기가 있다는 거고요. 형기는 보여지는 부분에도 기는 있다. 우리가 형기를 설명할 때
명당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마우스 컨트롤이 좋으면 여러분들께 좀 좋은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죄송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산이 있다고 보면 이렇게 형기적으로 이렇게 산이 보이죠. 형세가 보이죠. 그러면 이쯤에 묘토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형기적으로 형세적으로 풍수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묘토가 있고 이쯤에 묘토가 있고 뭐 이쯤에 묘토가 있겠죠. 여기도 부모고 조보무고 중주보무고 쭉 올라가면 태조 조정이 되겠죠. 이런 공식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결국은 자연 조건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아 이 산도 나무도 풀도 돌도 생명들도 자라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이곳에서 고인몸체를 눕혀 명당으로 작용력이 생겨나거나 발복으로 작용력이 생겨나려면 반드시 보여지지 않는 기운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형만 가지고 안 된다. 기와 함께 작용할 때 명당 에너지, 발복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기, 이기는 본래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형기는 형기로서 이기는 이기로서 중요한 것이다. 해서 사실은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조금 형기는 형기 나름대로 무리하게 논리를 전개했던 과정이 있어요. 형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형국 포함해서 어떤 국이 있는데 누가 보니 개처럼 보이고 누가 보니 호랑이처럼 보이고 누가 보니 사자처럼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새가 있는데 어떤 분이 보니 참새처럼 보이고 어떤 분이 원앙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형국이라는 것이 조금 무리했던 부분이 있어요. 또 이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기도 사실 현공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가 이 부분은 비판하는 것 같아서 생략해보지만 똑같아요. 무리하게 갑니다. 오늘날까지도 무리한 게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무리하게 무리수로 논리를 전개하다가 보니까 수풍수 있죠. 사실 풍수라고 하기는 조금 좀 그래요. 이 전통 풍수에서 이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에 생겨났고 이 부분이 생겨남으로 해서 엘로드라는 측정 기구를 통해서 풍수가 마치 혈자리를 찾고 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둔갑해서 이 부분은 각자 형기 학파들의 문제로부터 이기 학파들의 욕심으로부터 상호간의 욕심으로부터 이렇게 개판 풍수가 판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낮잡아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이런 소풍수 기풍수가 정통 풍수 범위에 본래는 없었는데 형기의 욕심, 이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흘러왔어요. 이 부분은 오늘날까지도 그래요. 마치 풍수가 형기나 이기보다 그저 특정 장소에 가서 엘로도 들으면
그곳이 명당인 것처럼 사실 말도 안 되죠. 말인지 막걸리인지 말도 안 되는 거죠. 풍수라는 것은 기분 구주에서 형기적으로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진 가운데 그곳에서 폐철이나 아니면 엘루드를 통해서 약간은 변동할 수 있어. 사실 약간의 변동도 허용치 않습니다. 자연에서는. 이 부분은 자연 조건을 모르는 분들이 풍수를 배웠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현장 경험에서 잔디와 풀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도시에서 평생 살았다 하시는 분들이 자연 오면 산인지 들인지 아니면 여기가 능인지 봉인지 잘 모릅니다. 골인지 여기에 물이 있는지 잘 몰라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수풍수, 기풍수가 까지가 발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수풍수나 기풍수, 엘로드나 폐철 이 부분은 보조기구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형기 관점 현장 조건에선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필요 없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느냐면 또 저한테 댓글 거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부분이 서툴지만 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래서 용이 이렇게 흘러내려 이 부분이 이게 주산이라고 보고 용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이 부분이 청룡이고 이 부분이 백호고 여기가 NED고 여기가 SD는 거죠.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형기적으로 많이 설명하는 산형, 산세가 되겠어요. 여기 자리가 있죠. 그렇게 되면 N과 S 방향으로 분명하게 산이 좌향을 놓아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산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건자가 될 수 없고 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폐철 갖고 아무리 생쇼를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지룡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고 이곳에 또 묘지를 조성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곳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간자 곤양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간주한데 인자나 묘자로 방향을 놓을 수 없겠느냐? 아니면 축자를 놓을 수 없겠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폐철은 동궁, 이동궁이든 이동궁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삼동궁도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정법 풍수에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을 모르면서 형세, 형기를 모르면서 이기만 욕심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형기 관점이어야지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왜 그러냐면 국토 조건에서 형기 관점으로 좌든 향이든 놓아라. 이것이 대한민국 조건인 거예요. 여기서 대한민국 국토 조건에서 이 형기 관점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에서 이 형기 관점을 무시하고 이 형기 관점이 대한민국 국토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형기 관점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의 형기 관점에서 예를 들어 좌로 놓아라. 형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할 때 해자나 축자로 논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국토 조건을 모르는 사람들의 헛발질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자자인데 임자, 자자. 임자는 동공이잖아요. 임자, 개까지 동공이라고 해도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자연 조건에서, 형기 조건에서 이미 좌와 향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그곳에서 어설픈 욕심으로 헛발질하는 분들이 있어. 풍수가 오늘날 그 헛발질 따라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엘로드를 만약에 들고 이곳이 명당입니다 해도 그런가? 저 엘로드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가 명당인가? 이렇게까지 왔어요. 패절 들고 이곳에서 이리 틀고 저리 틀어서 고인을 X자로 이렇게 모시는 부분도 많아요. 이 부분은 전부 다 누구의 잘못이다 이야기하기 어렵고 형기하시는 분들의 욕심이었고 이기하셨던 분들의 욕심이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장 조건을 중요시하며 묘토를 점멸하고 입지를 선정해야지 된다. 대한민국은 형기 관점 우선해야지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는 국토 조건 따져볼게요. 국토 조건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국토 조건은 국토라는 그 조건이 있어요. 또 기후라는 조건도 있고요. 또 문화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국토와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도 다르죠. 여기서 문화는 묘지라고 해볼게요. 왜냐하면 성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는 사실 관리라고 해볼게요. 기후에 따라서 묘지가 어떻게 건설되고 어떻게 관리할 거가 좀 달라요. 국토 조건은 여기서는 이기 또는 형기라고 해볼게요. 우선 국토 조건 살펴볼게요. 국토 조건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의 국토, 중국 국토가 있을 수 있겠고 한국의 국토가 있을 수 있어요. 국토 조건에서 중국의 국토와 한국의 국토에서 일단 중국의 국토는 묘터를 건설하기에 입지 선정하기에 부조화 조화롭지 않아요. 어떤 곳은 산만 있고 어떤 곳은 평지 논과 밭만 있어요. 고도가 50이야 최대 80이야인 땅들이 하루 종일 달려도 그런 땅만 있는 곳이 있어요. 본래 풍수는 산이 있어야지 산을 기준으로 용을 따라 혈자를 잡고 좌우사 동서남북 사도 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거 조화롭지 않아요. 산이 있는데 산은 쓸 수 있는 산이냐 못 쓰는 산이에요. 3000m 이상급이 중국은 대부분 산이 몰려있는 지역은 그렇게 쓸 수도 없는 산에 경사도 심하고 또 암산이라 산소도 쓸 수 없고 이렇게 국토가 부조화예요. 산이 있으는 있으되 너무 높아 너무 돌만 있어 쓸 수 없는 산에 땅이 있어 또 부조화 평지만 있어 산도 없어 물도 없어 쓸 수 없는 거예요. 한국의 국토 조화죠. 조화가 으뜸이죠. 어떻게 으뜸? 산도 있고 골도 있고 물도 있고 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혈, 사수, 향, 재가 성립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용혈, 사수, 향, 재가 성립될 수 없어요. 중국의 황제 묘지도 우리나라의 왕릉이나 황제의 묘지와
다르고 백성들의 묘지도 우리나라와 달라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부주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산이 있을 때 못 쏘는 산이니까 산이 없다고 봐야지 되죠? 또 들이 있어요. 들이 있을 때 물이 없어요. 인공수로가 많거든요, 중국은. 산이 있는 곳에는 거대한 물이 있지만 산이 없는 곳에는 그나마 그 물도 없어요. 중국은 국토가 크게 세 부분으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거대 산맥이 있는 산이 있는 지역과 아니면 사막 지역과 아니면 들녘이거든요. 전부 다 사막은 이래서 묘지를 할 수 없고 거대 산맥은 또 그래서 묘지를 할 수 없고 또 들판대로 묘지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거죠. 여기서 중국에서는 일단 형기 조건이 안 돼요. 형기가 안 되면 어떤 풍수가 적절할 수 있겠어요? 이기 풍수가 그래서 중국에서는 적절할 수 있어요. 국토 조건과 볼 때.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라도로 가든 경상도로 가든 충청도를 가든 강원도로 가든 경기도를 가든 조화가 어떤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물도 있고 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어떤 풍수가 적당할까요? 형기죠. 이처럼 국토 조건이 형기를 가능케 하느냐, 국토 조건이 형기를 가능치 않게 하여 어쩔 수 없이 이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55개 민족인가 56개 민족은 어떤 고민을 했겠어요? 형기를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형기를 할 수밖에 없고 형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서는 이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처럼 중국은 형기도 있고 이기도 있고 현공도 있고 형국도 있고 또 수풍수도 있고 기풍수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국토가 그렇게 생겼으니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가 다 가지고 형기적으로 조건이 다 되었는데 거기 가서 옐루루드 들고 개수작 한다든가 아니면 petrol 놓고 좌양 타령 한다든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공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경기 하시는 분들이 지나친 욕심이 있었어요. 얘기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얘기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가 중국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야 여기서는 이래야지 된다 저래야지 된다 사실 그런 멘트를 날릴 필요가 있겠죠. 자기들도 살아남아야지 되니까. 상호간의 욕심이에요. 형기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형기 관점이 맞는 건 알지만 이기가 저런 이야기 하니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똑바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욕심 경쟁이 오늘날 대한민국 풍수를 나락으로 몰고 간 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풍수가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 특히 국민들이 풍수를 어마무시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동네마다 직원이 두세 명씩 다 있었어요. 아무나 패절 들으면 그냥 선생님 소리 들었거든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풍수 논리, 풍수 경험을 가지고 패철만 잡은 사람들까지 그렇게 했던 그런 혹세무민의 세상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토 조건을 모르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에게서 그런 현상이 있었구나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하자면 중국의 국토는 부조합니다. 특히 묘토를 점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묘토 점멸
공식을 이야기하는 풍수 논리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국토주권이 어느 정도 갖춰줘야지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한계가 중국이라는 나라에는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분들이 알아야지. 우리나라에서는 다 갖춰졌는데 이 길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 약간 무리다. 라면 먹는데 수저 들고 먹는 것은 조금 불편하잖아요. 라면에는 젓가락이 유리하죠. 죽 먹는데 젓가락 들고 하는 것은 약간 죽 먹는데 약간 부담 가죠. 죽 먹을 때는 수저 들고 죽 먹는 게 편리하겠고 그게 맞는 것이겠고 젓가락과 수저라는 두 좋은 수단이 있다면 죽 먹을 때는 수저로 해야 되고 라면 먹을 때는 국수 먹을 때는 젓가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꼬여 있다는 거예요. 기후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과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풍수도 우리나라에서 풍수는 흙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기운이 오고 가고 그 기운을 받아 발복도 하고 일하는 시스템인데 중국은 그런 풍수 형기적으로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소재를 돌, 시멘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기후 조건 때문에 잔디를 심어서 관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사실 풍수 조건이 돌을 써도 무방한 거예요. 풍수 조건에서 우리와 같은 조건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묘지 만들 때 풍수 조건까지 건설하는 과정에 만들어요. 주산도 만들고 청룡도 만들고 백호도 만들고 주작도 만들고 그렇게 다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가 산도 좋고 물도 좋아 명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풍수와 기후가 일단 중국에서는 여기서 중국이기 때문에 싸구려 멘트 써볼게요. 개판인 거예요. 기후 조건도 안 맞고 풍수 조건도 안 맞아. 그러니 돌이나 지면으로 할 수밖에 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기후 조건, 풍수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풍수 조건은 만들어요. 만들면 되는 거지. 없는데. 산도 없고 물도 없는데 어떡할 거야. 거기다 묘지는 만들어야 되겠고. 만드는 거죠. 벽돌로 싸서 주산 만들고 양옆에 또 우리나라 활개처럼 만들어서 여기는 청룡이고 여기는 백호고 앞에는 주작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또 중국은 문화가 그래서 흙을 통해 기운이 소통한다고 100% 믿으면서 묘지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묘지 만들면 중국 인구의 10분의 1도 만족스러운 묘지 못 만들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는 묘지 못 만드는 거죠. 흙을 통해 기운이 오고 간다면. 죄다 바위 덩어리에다 높은 산에다 경사도가 엄청난 곳에 묘지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도로 싸고 제재를 만든다고 해도 불가능하거든요. 경사각이 30% 이상 되면 묘지 만들기가 어려워요. 중국은 어마무시하네요. 8,000m, 6,000m, 7,000m, 5,000m 이런 3,000m 산들인데 어디 거기에 물이 있어도 못 쓰는 물이고 산이 있어도 못 쓰는 산이라고요. 흙을 통해 소통한다고 하면 중국 사람들 실망하죠. 그 흙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묘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묘지를 생각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그런 묘지가 없어요. 중국은 불기묘지를 봐도 중국은 우리나라는 부두형이지만 어쨌든 부두도 5년이든 3년이든 지수합풍공 탑식으로 탔지만 중국은 진짜 탑이에요.
중국은 묘지가 진짜 답이라고요. 중국 묘지는 상단에 반드시 가옥이 있는 가옥 구조형이에요. 우리는 묘지 왕릉 기존 묘지 만들면 묘지 하단부에 재단을 놓고 제각을 놓아요. 그걸 정자각이라고 하죠. 그 정자각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옥은 재단을 위에 건립된 거예요. 다른 감흥수단으로 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중국은 가옥 구조는 다른 감흥수단이거든요. 다른 소통수단, 다른 기운의 소통수단이거든요. 우리와 묘지 구조가 조금 달라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용, 혈, 사, 수, 향, 제까지를 살펴볼게요. 여기서 용은 산을 말하는 거죠. 용은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에는 산이 없어요. 우리는 있죠. 산이 있어도 없다고 말하는 건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알죠. 부조하기 때문에 있어도 쓸모없고 묘지를 쓸 수 없는 어마무시한 높이 산 경사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거진 다 경사가 30% 이상이기 때문에 묘지는 마당도 있어야지 되고 관 길이만 하더라도 2m죠. 그 2m에다 또 제주가 서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을 확보할 경사각은 30% 이상일 때는 사실 돌을 싸더라도 좀 어렵게 시작합니다. 50% 넘어서면 불가능하거든요. 혈도 어디에 있느냐? 산에 있어요. 다 산을 말하는 거예요. 산은 뭐를 말하느냐? 산을 말하는 거예요. 사가. 수를 뭐를 말하는 거냐? 산을 중심으로 한 물을 말하는 거예요. 산의 중심이 된 물이에요. 이게 수예요. 이게 풍수의 기본은 용혈, 사, 수, 향 이거든요. 향을 뭐를 말하느냐? 산이에요, 산. 다만 앞산이냐 뒷산이냐 옆산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앞산이니까 산을 말하는 거예요. 재는 뭐를 말하는 거냐? 왕릉 기준이니까 재가 분명히 들어가야지 돼요. 재는 산을 기준으로 제사를 성립시킬 수 있느냐. 그 산이 왕의 몸체를 모셨을 때 제단 위에 있으며 그 높이가 적정하여 허공과 하늘과의 경계점을 이루는 제각의 그 하늘 높이쯤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여기도 보여드리듯이 용도 산을 말하는 거고 혈도 산을 말하는 거고 사도 산을 말하는 거고 수도 산을 기준으로 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산을 말하는 거고 향도 산을 말하는 거다. 사세 중에서 앞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산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 또한 제산을 어디다 지내느냐? 고인이 누워있는 고인 몸체가 기준된다고 그랬죠. 근본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고인은 누워있느냐? 산에 누워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혈, 사수, 향재 모두를 살펴보아도 대한민국에서는 형기가 으뜸이요. 당연히 형기로 점유를 해야지 됩니다. 이기는 그럼 어떨 거냐? 이기는 필요
제가 또 입다 단정 지으면 또 다른 분들이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순하게 정리해 볼게요. 사실 저는 형기가 대한민국에서는 맞는 방법이에요. 최적화된 방법. 형기 말고는 다른 걸 논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면 제가 플러스로 한번 해볼게요. 형기가 90이에요. 이기도 10을 줄게요. 저는 10도 필요 없다고 보는데 이기는 10이에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장묘풍수 내지 음택풍수 음택풍수를 겸열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다른 파트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화는 특정 집단 내에서만 성행한 게 아니에요. 어떤 문화가 어떤 국가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방으로 다양한 문화들과 결합하여 지속되는 거거든요. 연속성을 그래서 갖는 거거든요. 풍수도 장례하고 묘지 문화와만 연결되어 있느냐? 이건 아니죠. 그 핵심 음양오행은 각 파트로 다 전파되어서 골고루 누리고 나누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오로지 음택풍수는 풍수하는 사람들에게만, 장례하는 사람들에게만, 묘지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또 제 자료실로 갑니다. 하단부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제 생각, 명산경이라는 거. 왜 그러냐면 어떤 문화는 연속성,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와 함께 가는 거예요. 풍수지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관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지관이 입지를 선정했어. 그곳은 명당이야. 누가 봐도 댓글 걸을 수 없는 명당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종교권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였었어요. 그 부분이 잘못 입지가 선정되었다. 잘못 모셔졌다. 그래서 물 찾고, 그래서 안 좋다. 그래서 이장해야지 된다. 이런 체계가 있어요. 만약에 묘터에 모셨으면, 명당 자리에 잡혔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모든 것이. 그냥 거기가 명당이냐, 거기서 그냥 발복되는 거냐. 아닌 거예요. 종교에서 검증합니다. 천도 과정도 그렇고, 조금 억울타 싶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으로 종교에서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명당이라는 것에 풍수원전에서 말하는 것과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풍수원전이나 풍수의 여러 가지 잡다한 고서들이 말하는 것과 방향성이 같은지,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풍수를 바라보았는지, 풍수가 생각했던 것과 이 종교계가 생각했던 것, 민족 신앙, 민족 종교에서 생각했던 것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제 자료 중에서 하나 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묘지를 건설할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자주색은 이렇게 산길을 타라, 기운이 산길을 타라 연결된다. 기운이라는 것은 이곳에 묘토를 잡으면 산길과 연결되어야지만 산 기운이 조종산을 통해, 조산을 통해 부모 묘지까지 연결되고, 그로 인하여 그 기운이 그곳에서 멈춰 세워 명당이라 하고, 그 멈춰 세운 그곳의 기운을 토대로 자손과 감흥하여 발복한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당이 그저 허공에 뚝 떨어져 있고 연결도 없는 거냐,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토는 전체 면적 100%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백두산과 다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을 시켜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부분은 주산을 통해, 입소령을 통해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지 된다. 그러니까 묘지가 이렇게 있다면 연결을 시켜줘야지 되는 것이다. 이 연결을 통해서
이렇게 백두산과 감흥하고 그것을 통해 천지간 소통하며 그 감흥 기운이 혈처에 모여 발복도 되고 그것을 명당이라 한다. 그러면 몸뚱이만 이렇게 되느냐? 혼백이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할 때 그럼 혼은 어떻게 하느냐? 혼이라는 것은 발도 없고 몸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부르면 이곳으로 가고 미국에서 부르면 미국으로 가죠. 그러나 모든 의식에서는 동남북 아시아 모든 의식에서는 줄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혼백과 감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곳에 줄을 걸었어요. 이렇게 줄을 소창으로 내려뜨려서 땅에 댔어요. 그러면 여기서 혼이 있죠. 여기 플러스 혼이 있죠. 여기서 마이너스 100이 있죠. 이렇게 혼 100이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서 줄을 타고 쭉 내려오셔서 이곳에서 묘지라는 명당에서 혈처에서 우리 민족이 생각했던 감흥의식과 현실의식과 상징의식, 현실의식이 풍수라면 상징의식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의식이 되겠죠.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명당이라는 터가 더 성숙해졌고 더 푸짐해졌고 이렇게 만개한 꽃이 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도 여러 의식이 있었지만 이렇게 감흥 원단이 땅을 통해서 이 묘지로 가는 거죠. 여기 묘지가 있죠. 이게 웬 헛소리냐 할 수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 다 헛소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실제 존재했고 이런 심리가 종교 쪽과 풍수 쪽이 같이 맞물려 오늘날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 헛소리지만 우리나라 민족의 거의 100% 가까이 믿었던 시절이 1980년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문화권적 에너지가 있어서 세계 유일 대한민국만 발복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른 나라는 발복까지는 없어요. 명당까지는 다 있지만 발복이라는 것은 산도짜리 잘 잡으면 대통령 된다는 거잖아요. 자손 중에. 이런 건 우리나라에만 있었어요. 어쨌든 있던 문화를 이렇게 땅까지 연결시켜 저도 실감 있게 이쪽이 산도짜리가 아무리 100이라 하더라도 그 100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위, 이런 설정, 이런 의식이 실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런 문화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묘지 만들 때도 이건 자기들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이고 다른 파티에서 하는 것은 죄다, 사입이다, 아니면 미신이다, 타파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자기 문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입이거든요. 이게 풍수가 사실 헛다리 짚는 측면이 상당히 많아요. 명당이라 하는 것은 분명히 없진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런 썰 저런 썰이 난무하잖아요. 이것까지는 무리수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저는 풍수지리에서 명당이라는 그 부분은 사실 존엄한 거고 존귀하는 거고 그곳에 모시거나 그곳에 살거나 다 좋은 것이다. 좋은 뜻으로 하면 다 좋은 것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이렇게 실제 적용시켜 해왔던 중에 명상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명상경을 우리들이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명상경을 누가 한 거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분들이 스스로 명상경을 만들어 조상 행사 때, 풍수 행사 때, 묘지 행사 때 이 명상경을 통해 조상을 위로하고 나쁜 역할이 있으면 퇴치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 스스로. 그러면 명상경의 중요한 내용 살펴볼게요. 명상경에서 말하길 곤륜산이 동남북 아시아에서 산악의 조종이랍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곤륜사는 대한민국 땅 모든 부분의 조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 제가 중국 자료 중에서 글을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거짓 유사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국의 풍수하시는 분들이 이거 알면서도 말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냥 과감하게 더하지도 않고 보태지도 않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의 흐름이 있어요. 용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용의 흐름이 이렇게 와서 여기 한국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백두산에 딱 연결시켜 놨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기 한국 밑에 지리산까지 연결시켜 놓은 분도 있지만 이렇게 연결시켜 놨어요. 이 곤륜산에서 분포한 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까지 연결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중국 사람 자료를 보여드리냐? 방법 보셨죠? 한국 사람들이 의식을 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명지관이 자리를 잡았더라도 입지를 선정해서 묘지를 썼더라도 그 검증이 반드시 해야지. 이때 이 부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곤륜산이 조종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한국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런 문서를 통해서 이런 명상경이라는 이 문서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의식을 진행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조상님들을 위로하거나 아니면 보완하거나 아니면 비부하는데 사용했던 경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좀 전에 용맥의 흐름도를 보여드렸죠. 곤륜에서 세 개의 주 용맥이 흘러 하나는 백두산까지 연결드렸죠. 간용산맥, 간용이 백두산으로 와서 백두산이 주산이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할 때 백두산이 주산이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백두산은 주산이라는 거예요. 조종이 아니고 주산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 문서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소가 변할 수 없듯이 고경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경은 옛날 경은 한 톳이라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죠. 백두산은 주산이라고. 조종은 곤륜산이라고. 이 부분을 제가 중국편에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올바르게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풍수를 논할 때, 입지를 선정할 때 어떤 풍수사는 그저 학교 교실에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산에 가서 현장에 가서 적용하려고 고집하는 분들도 계셔요. 한 학파의 문서, 예를 들어 이기만 배웠다, 아니면 형기만 배웠다, 아니면 수법, 용법, 아니면 뭐 사법, 파량법, 포태법, 자기 것만 주장하셔서 개안이 안 된 분들, 넓게 주변까지 보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고집을 현장에서 설득할 수가 없죠. 사실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고집이 정답인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자기 문서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사실 중국도 못 보고 일본도 못 보고 대만도 못 보고 베트남도 못 보면서 우물한 개구리인 줄은 모르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이번 백두산이 주산이라고 우리 이 나라의 의식에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곤륜산서부터 어떻게 생겨났느냐. 중앙곤륜산은 산악의 조종이요 사해지의 근원이라 5천원 동남탁이요 건구는 이랴부라 만첩정산 운심처에
고녀초목이 성립하고 녹수 정상 절승한데 만악 전봉이 계지로다. 산지 조중은 곤륜산이요 수지 조중은 황하수라. 곤륜 삼지용맥 얻어내려 천하구주를 분할할 때 백자연은 육합이 되고 산천은 고고하여 세계를 덮었는데 동태산 소천하는 공자님의 도량이요 천하지종 낙양 땅은 중먼의 명성지라. 천문을 열어놓고 지리를 살펴보니 남경은 현천배요 북경은 오천배라. 천태산이 청룡이요 태백산이 현모로다. 간용산맥 얻어내려 백두산이 주산이요 두만강이 청룡이요 압록강이 백호로다. 제주도라 한라산이 안산이요 영암 월출 산세로다. 법독으로 우리나라 팔도강산 생길 적에 여기서부터 팔도강산의 주 산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산이 생기라고 그 산은 그 동네, 그 고을, 그 마을, 그 권역의 주산이며 그곳은 어떤 역할을 하는 주산인지를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의 산을 말하고 있어요. 황해도라 문화 땅에는 구월산이 생겼으니 수도강이 배합되어 오관문무 마련하고 경기도라 양주 땅에 삼각산이 생겼으니 한강수가 배합되어 국가정사 마련하고 여기서 삼각산은 우리나라의 국가정사를 마련하는 그렇게 으뜸가는 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청도라 공주 땅에 계룡산이 생겼으니 백마강이 배합되어 도인명사 마련하고 전라도라 남원 땅에 지리산이 생겼으니 섬진강이 배합되어 장생불사 마련하고 경상도라 순홍 땅에 태백산이 생겼으니 낙동강이 배합되어 도적군자 마련하고 이 부분은 풍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종교권에서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실제 현장에서 컨설팅 하던 내용입니다. 경문은 오늘날까지 이 경문을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풍수는 풍수만 온 것이 아니고 장례하시는 사람들만 기댄 것이 아니고 묘지하시는 사람들만 공유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종교권의 여러 가지 의지대로 풍수와 함께 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어. 이 부분도 우리들이 함께 이해하며 대한민국 땅 풍수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입지를 선정하거나 할 때 참고하여야 된다. 이제 국토 조건을 실감나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대만과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의 산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대만을 살펴볼게요. 대만은 중국의 여러 문화 또 풍수를 포함해서 사실 대만의 풍수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쳤어요. 제가 풍수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중국의 풍수학자보다 특히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만하고 교류가 많이 있었잖아요. 중궁군 막 이러한 시기가 있어요. 중국하고 나라 협력, 국가 협력이 안 될 때,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을 때에 풍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현업에 있을 때고 대만 풍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대만도 지형이 개판이에요. 쓸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여기서 쓸 수 있는 땅이라는 건 묘지로 쓸 수 있는 땅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대만은 3,000m 이상 고봉들이 약 220배 정도 있답니다. 평균 해발이 2,000m 이상이래요. 우리나라는 백두산이 2,000m 이상 딱 하나인데 백두산이 2,743m인가 그러잖아요. 그 백두산이 딱 하나가 그런데 대만은 고집다 국토가 평균 해발이 2,000m 이상이라는 거예요. 일본 후지산은 3,776m, 대만에서 최고 높은 산은 3,955m. 대만산이 일본 후지산이 일본의 조정이거든요. 후지산보다 높고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는 월등 높고 그게 대만의 산이에요. 대만의 위산이
3,952m랍니다. 대만에 형기적으로 묘지 쓸 수 있겠어요? 형기가 대만에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형기가 대만에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대만 사람들도 묘지를 써야지 되는데, 이기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묘지를 만들 때 시멘이나 벽돌을 통해서 주산 만들고요, 우리나라 활개처럼 만들고 그걸 주산이라고 하고, 북쪽을 좌우 사 청룡도 만들고 백호도 만들어요. 벽돌로 싸서. 그리고 거기가 청룡이라고 실제로 글씨를 씁니다. 여기는 청룡, 여기는 백호, 여기는 주산, 앞에 안산, 후토 놓고 소대전 놓고 이렇게 다 그래요. 그리고 명상수수, 여기가 명단이다. 물도 좋고 자기들이 다 만들었으니까. 자연 조건에서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만듭니다. 직접 만드는 것과 자연 조건에서 갖춰진 대한민국과 하늘과 땅 차이죠. 한국 풍수와 대만 풍수가 땅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분들은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만에서 이기가 현공이 유행한다고 우리나라 국토와는 맞지도 않는데, 대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잔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명당에 모시고 싶은 욕심으로 그런 잔꾀술이 이기로 습합되고 이기로 들어가고, 아니면 현공으로 들어가서 구궁을 했던 뭐를 했던 현공으로 들어가서 오늘날 이기나 현공이 들불처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곳에서는 중국의 국토 조건과 대만의 국토 조건의 영향인데 하나도 관계없는 우리나라 풍수사들이 왜 거기에 현혹될까? 이 부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중국은 8,848m짜리가 산이 있어요. 중국은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하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땅에도 접했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해서 노체산, 초오요, 케이토, 마칼로, 노체사르산, 초오, 시샤망파, 뭐 7,000m, 8,000m, 6,000m, 뭐 5,000m 즐비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조종사는 중국 사람들조차 곤륜산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후지산이고요, 한국은 백두산이고요. 이 곤륜산, 중국의 조준 산맥 곤륜산은 다시 한번 중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흐름도를 잘 볼 수 있는, 용맥의 흐름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중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미안하지만 중국 자료실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이쪽이 곤륜산일 거예요. 곤륜산맥은 어마무시하죠. 3,000km 정도가 된답니다. 곤륜산맥이. 높기도 하지만 어마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맥이, 높고 웅장한 산맥이 이렇게 중국 대륙을 이로 세 가지의 용으로 흘려보냈다. 이 용 하나가 한국으로 왔잖아요. 용 하나가 국경을 걸쳐서. 그러니까 왕조 위주로 이렇게 용맥도를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용맥이 있다. 중국은 이 산이, 곤륜산이라는 이 산이 높지는 않음에도 조종으로 한데는 이 산맥의 엄청난 산맥이잖아요. 이 부분이 아마 세계인지 아니면 동남북 아시아인지 최고의 산맥이랍니다. 3,000km. 이렇게 산맥, 산의 높이, 산의 높이를 알면 나라가 보여지죠. 어느 정도 산이 높으면 그 산은 반드시 경사가 동반하죠. 그 경사가 30도 넘으면 묘지 쓰기 어렵다고 제 실무자인 제가 말씀 드렸죠. 30도가 넘어도 어려운데 50대 되는 곳에, 아니면 40대 되는 곳에 산수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시멘트나 벽돌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흙으로 하면 무너지겠죠. 비와도 무너지고.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려요.
또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서 이야기 흐름이 끊기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 이야기가 흐름이 잘 연결되지 않고 오리살이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중요하다 싶은 산수 보여드릴게요. 이건 중국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중국 묘지나 풍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국에는 없냐 그건 아니지만 국토 주권이 한국과 같이 아니니까 자기 조건을 인정하는 가운데 거기도 묘터도 명당이라고 자기들도 주장해야 되잖아요. 거기도 업자들도 많이 있고 거기서도 명당이라면서 엄청나게 홍보들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그쪽으로 발전해 있는 나라가 중국이나 대만이에요. 조교와 양반죠. 제가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명당 관련하여 관심이 많고 되든 안 되든 여기도 명당 저기도 명당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이에요. 중국에서 눈치 볼 입장이 아닙니다. 다 명당이라고 해야지 돼요. 그 부분은 도교인이나 아니면 불교인이나 아니면 비종교인이나 다 명당이라고 해야지 되고 특히 풍수사들 이런 부분도 다 명당이라고 해야지 되고 공원묘지를 운영하는 분도 다 우리 공원묘지는 명당터에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런 주장을 함에 있어 우리와 다른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또 나라도 크고 민족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들이대는 잣대가 그들은 10개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1개만 있으면 된다. 그 부분은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형기여야지만 된다. 왜 형세 갖고는 안 되고 형세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나라도 형에도 기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대세고 흐름이기 때문에 형만 있으면 안 되겠죠. 형 속에 기가 있고 기 속에 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형을 뺀 이 기만 가지고는 살짝 대한민국 땅에서는 부족하다.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분들이 봐도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국은 여기로 가죠. 풍수와 이 불교가 도불이 결합된 거죠. 풍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중국은 도불이 결합되어야 돼요. 이게 산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현기적으로 해놓은 지역도 제가 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가 봐요. 이곳을 점멸했던 그 풍수사나 아니면 법사가 여기는 연화형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자료도 있더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렸어요. 다 웃기지만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흐름들은 그렇게 산형이 좀 덜 받쳐주더라도 그렇게 작가 정신을 발휘해서 한 것도 많아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와 국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엄청 비슷하죠. 그럼에도 그런 작가 정신이 많이 보이고 그래요. 중국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비슷한 것 중에서 보여드릴게요. 중국은 이렇다 저렇다를 다 적용시켜 말합니다. 중국은. 여기 보시면 중국 산소의 특징은 이렇게 소재가 조성할 때 소재가 돌이나 벽돌이죠. 이렇게 구름처럼 라운드 주면서 우리나라 활개로 만드는 건 이 산의 흐름이에요. 이게 산이에요. 산. 청룡백호. 여기가 청룡이고 이쪽 백호고 여기가 N이죠. 이게 청룡백호. 이 지형도 이렇게 감아서 이곳에 본래는 혈자리가 있어야지 되죠. 이곳에 혈자리가 있어야죠. 앞에 연출을 이것 가지고도 자기들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형국가 가지고도 여기에 고인이 계셔요.
이렇게 활개 형식으로 이렇게 했죠. 이 자연 조건이면 충분한데 이거 갖고 부족하다는 걸 자기들이 잘 알아요. 왜냐면 원거리에서 찍으면 주변이 개판이거든요. 앞도 개판, 뒤에도 개판. 이렇게 개판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들이 다시 한번 만들었어요. 중국은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 다시 산을 만들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산입니다. 이게 청룡 배꼽 만들고 이렇게 설정해서 이곳에서 글을 써요. 여기는 명당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명장대전, 자연조건에서 명장대전은 어쨌든 명당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웃기는 설정의 나라와 우리는 자연조건이 아니면 명당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런 나라와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용맥을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중국이나 우리나 비슷한데 우리 같은 조건은 중국에서는 없어요. 여기서도 우리 같은 조건이 안 돼요. 여기를 말하지만 사실은 어거지 삼령이라는 게 있죠. 어거지로 여기 토목을 해서 여기가 사실 여기가 훼손되었을 수도 있어요. 개가 나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조건을 보다 중국 조건을 보아서 그런지 예전은 여기가 명당이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참 중국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와 비슷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건들이 중국에서 하는 이런 조건들이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산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극히 드물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중국은 산만 묘지를 만드느냐 아니면 흙 속에만 무덤을 만드느냐 이건 아니에요. 중국은 바위가 됐어도 바위에다도 만들고 아니면 나무에다도 만들고 아니면 집 위에 3층이면 3층에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만들거든. 여기는 바위에 만들잖아요. 여기를 현관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바위예요. 바위산인데 이곳에 관이 들어갈 수 있는, 관이 모셔질 수 있는 이런 깊이로 파고 이곳에 관을 모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동굴이 있으면 동굴 속에 또 모시기도 하고 좀 이따 묘지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모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흙이어야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돌로 널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돌로 석실을 놓을 때, 석관을 놓을 때 바닥은 흙이어야지만 돼요. 대체적으로. 왜? 흙을 통해서 등을 흙에다 대고 흙을 통해서 감흥하고 기운을 전달받고 소통하기 때문에 중국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는 묘지와 연관되고 하는 그런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묘지와 연관되지 않을 수가 없죠. 중국은 묘지가 이렇기 때문에 풍수도 그에 따라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와 다른 조건인 것이죠. 조건이 같을 수가 없죠. 용맥을 여기까지 보셨나? 여기서 빠르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용맥을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문서는 같은 문서인데 우리는 실감나게 적용할 수 있는 나라고 중국은 그게 조금 어렵다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들판에 있으면 들판도 어쨌든 엮어서 그렇다 이곳이 명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중국은 그래요. 용의 흐름이 이곳은 어느 정도 용의 흐름이 어느 정도 현장 조건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조건과 좀 가깝네요. 그런 것도 있고
엉또 당도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이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이곳은 이런 사실 이게 용의 형상을 해서 이곳이 아마 형국 풍수를 주장한 것 같아요. 용을 닮았다 이 전체의 국이 뭐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 뭐 별 풍수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형국이 한때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이거 용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뱀으로 볼 수도 있고 미꾸라지로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은 가능했지만 요즘 시대에서는 이 형국이라는 이 풍수는 사실 좀 안 맞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예,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동굴묘지와 나무묘지 보여드릴게요. 버퍼링이 조금 늦네요. 예, 제가 중국의 묘지 자료는 민족별로 아마 수천 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거진 다 갖고 있어요. 중국 풍수나 묘지나 장례나 민족별 모든 부분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분들이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묘지 만드나? 우리나라처럼 매장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뭐 버퍼링이 이렇게 되죠요. 이게 안 펴지네. 네. 이 묘지는 다 알 수 있는 묘지죠. 중국 묘지, 다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중국 묘지예요. 이거 말고도 더 희한한 게 많죠. 이거 중국 묘지입니다. 동굴 속에. 예. 중국의 바위산에 이렇게 관을 모시는 중국 묘지예요. 예, 이처럼 중국은 우리와 묘지 문화가 다르죠. 이 묘지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건 국토 조건에서 묘지 문화가 달라야지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도 중국 풍수는 우리와 같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중국은 풍수가 이기도 있을 수 있겠고 형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옐로도도 가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천지간 대한민국 국토가 금수강산 매우 조화롭습니다. 산 없는 곳도 없고 물 없는 곳도 없어요. 들 없는 곳도 없고 곡 없는 곳도 없어요. 조화롭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형기가 으뜸이요. 형기여야지만 된다. 그를 모조리 무시하면서 패철 들고 아니면 엘로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안 맞는다. 그런 분들은 대만으로 중국으로 가셔야지 된다. 무엇인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오늘 날까지 풍수를 현장에서 풍수사설을 현장에서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고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분들도 먹고 살아야지. 저런 분들도 먹고 살고. 그렇지만 그런 썰에 그런 황당함에 현혹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적으면 좋겠는데. 그분들도 분명히 상식적이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부모를 볼모로 이상한 멘트 날리면 거기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고 대한민국 국토조건이 좋으니까 어디에 모셔도 다 명당일 거라고 보고요. 형기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산소 입지 이 부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라면 다 어디가 명당인지 다 알 수 있다고 봐서 특별한 지관이 필요 없을 거라고 보고 대한민국 조상님들을 명당 조건에 잘 모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번 자료를 제가 만들고 있어요.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마무리로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국토 조건에서는 형기여야지만 된다.